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그동안 어려울 때 당을 지켜주신 김성태 대표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수의 통합 그리고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아픈 어려움을 어루만지는 그러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들께 사랑받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로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다가오는 이 최저임금발 보육 대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22만 2천 원이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지원해야 되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동결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올라가는데 보육료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극심한 경험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민을 합니다. 문을 닫아야 할지 아니면 교사를 줄여야 할지 아니면 그 비용을 부모님께 전가해야 할지 당연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누리과정 보육대란과 같은 극심한 갈등을 지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최저임금발 보육대란입니다. 이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 지금의 정부와 여당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육료를 동결해놓고 나몰라라 하면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시켰으면 누리과정 보육료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당도 이 다가오는 보육대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다시 반박을 하셔서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지검 2016년 11월 20일자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최순실 등은 직권을 남용하여 정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원을 출연받았다. 이렇게 수사 결과 발표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553개 회원사가 774억이니까 한 14억 정도 되나요? 이제 평균을 치면 그런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기업들은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출연을 했다. 정경련 이승철 회장은 그때 회사 규모에 따라서 출연금을 배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남시 본 사안의 본질은 그 내용이 광고비든 후원금이든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성남FC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또는 후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광고비는 경우에 따라 때로는 범죄를 구성하기도 합니다. 광고비를 받았다는 이유로 광고계약이라는 이유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희망살림이 네이버로부터 40억 원을 받아서 39억 원을 성남FC에 광고비 명목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희망살림의 2015년, 2016년 재정 상황을 보면 2015년에는 6,267만 원 적자입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겨우 7천만 원 정도 흑자인데요. 2015년과 2016년에 사업 내용이 부실채권 매입, 이 극빈층의 부실채권 매입, 그 사업이 1억 4천입니다. 2년 동안 1억 4천의 사업을 하면서 40억 원에 가까운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 자체가 정당한 것인지, 그리고 40억 원을 받아서 39억 원을 바로 광고비로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희망재단이 기부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구조로 보면 40억 중에서 39억이 바로 성남FC로 가게 돼 있고 희망사립은 그야말로 경유기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과연 차명 거래인지 실질적인 거래인지 이것에 대해서 명백히 밝혀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대표 그리고 인천시장도 후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발을 하든지 해야지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성남FC가 이해관계 있는 기업으로부터 광고비나 후원을 받은 점 그것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이버 경우에는 후원을 했지 광고를 한 게 아닙니다. 광고를 하면 물론 광고 계약이기 때문에 매출로 그 세제 매출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지만 기부를 하는 경우에는 기부를 바로 희망재단에 기부하는 경우와 성남FC에 기부하는 경우는 그 내용이 틀려집니다.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서 확인을 하고 발표한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재명 시장님의 이 페이스북 그 글을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라도 팔아먹고 사람도 수백 명씩 죽이는 적폐 세력이 바로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처럼 나라 망치고 사람 죽이는 적폐 세력을 완전히 청산해야 진정한 촛불혁명이 완성된다. 문해성 억지 주장을 한다. 악의적 상습적 거짓말을 한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며 거짓말과 편가르기 선동질로 국민을 속이려 한다. 이 내용이 이 성남시장님의 이번 반박 내용이 다 들어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 한국당에 대해서 허위로 공개적으로 독소를 퍼붓는 우리 시장님께서 한국당의 우리 고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또 다른 내로남불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나라도 팔아먹고 수백 명씩 죽이는 적폐세력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본인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습니다. 누가 더 빨리 준비하고 선제적 대응을 하느냐 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4차 산업혁명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면서 실제 행동은 무척간의 갈짓자 행보 속에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라는 4차 산업혁명의 거꾸로 가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이와 더하여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보도자료 관련 사전 유출과 대책 발표 전 실무 담당자 매매 정황까지 시장의 신뢰를 얻기 힘든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런 정책 대응은 개방, 공유, 창의, 협력이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시대 정신과 전혀 부합되지 않을 뿐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블록체인 산업이 고사될 것이 분명합니다. 영국에서 자동차가 먼저 발명되었지만 마차보다 빨리 달릴 수 없게 한 적기조례 레드 플래그 액트는 잘못된 규제의 대표적 사례로서 30년간 시행되어 영국의 자동차 산업을 망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상화폐의 과도한 규제는 한국판 적기조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 대응 과정에 드러난 모습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이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했고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부처에서 조율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의 빗발치자 설거머니 발을 빼며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
부처 간에 조율된 것이 아니다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결국 7시간 만에 시가총액 100조 원이 사라져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피해는 누가 책임져야 할 것입니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뿐만 아닙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영어 교육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하고 없었던 일로 하고 집값을 잡는다고 하면서 오히려 턱먹고 자사고 폐지 정책 등으로 오히려 집값을 더 올리고 있는 사례 등은 아마추어적 갈지자 국정 운영이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달 퇴임한 조한익 한전 사장에 이어서 21조 규모의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 사업권을 인수승리로 이끈 주역들이 가택과 사무실 수색까지 다 하고 모두 물러났습니다. 이로써 한전과 5개 발전자회사 사장 자리가 모두 공석입니다. 결국 이 자리들은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입김에 맞는 코드 인사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사실 한수원 한전 사장 말할 것 없이 문 정권 들어서 해가 바뀌었음에도 반대 인사 숙청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임기 5년 내내 피바람 휘말아치는 핏빛 정권의 상징이 될 듯합니다. 산자부 산하단체에서는 무서워서 살겠나, 독재 정권 때보다 더한 정권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권 출범 당시 통합과 탕평 인사를 약속했던 사실을 잊지 말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여당 내에는 의견 조율이 안 되는 것 같고 뒤늦게 이제 기업 달래기를 하러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노동 소위를 기존에 열기로 했던 부분이 연기돼서 2월 임시국회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정부 여당은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대통령도 빨리 하자고 난리인데 왜 이런 부분 하나 정리 못하는지 다음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또한 해결이 안 되면 이 모든 부분은 여당과 정부, 청와대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밝히면서 조속히 노동시간 단축 관련돼서 회의를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합니다. 이렇게 수사 결과 발표문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553개 회원사가 774억이니까 한 14억 정도 되나요? 이제 평균을 치면 그런데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기업들은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출연을 했다. 정경련 이승철 회장은 그때 회사 규모에 따라서 출연금을 배당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성남시 본 사안의 본질은 그 내용이 광고비든 후원금이든 그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성남FC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광고비 또는 후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아서 하라 이렇게 무책임하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강력히 촉구를 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시켰으면 누리과정, 보육료도 함께 책임져야 합니다. 우리 당도 이 다가오는 보육대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시장께서 다시 반박을 하셔서 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지검 2016년 11월 20일자 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보면 최순실 등은 직권을 남용하여 정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재단 설립 출연금 합계 774원을 출연받았다. 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로서 현장에서 일하면서 지금 느끼고 있는 다가오는 이 최저임금발 보육대란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상승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가 작년에 비해서 22만 2천 원이 인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정부는 지금 지원해야 되는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동결했습니다. 당연히 비용은 올라가는데 보육료를 올려주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극심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그동안 어려울 때 당을 지켜주신 김성태 대표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수의 통합 그리고 개혁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국민의 아픈 어려움을 어루만지는 그러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나서 국민들께 사랑받는 당이 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경험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고민을 합니다. 문을 닫아야 할지, 아니면 교사를 줄여야 할지, 아니면 그 비용을 부모님께 전가해야 할지. 당연한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누리과정 보육대란과 같은 극심한 갈등을 지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바로 최저임금발 보육대란입니다. 이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온 것이 지금의 정부와 여당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육료를 동결해놓고 나몰라라 하면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